하얀색 가루가 산처럼 쌓인 공간에 거대한 차 한 대가 들어와 열심히 가루를 퍼올립니다. 이 하얀색 가루는 유리 용기의 주재료가 되는 원료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규사인데, 이거 이제 유리 밀폐 용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재료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거는 장석이고, 저기 뒤쪽에 보이시는 거는 석회석인데, 요 세 가지 원재료들이 유리 밀폐 용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재료입니다. 규사는 유리 그릇의 75%를 차지하는 원료로 순도가 낮으면 제품의 품질도 안 좋아지고 투명도도 떨어져 신경을 써야 하는 재료입니다. 규사만 하더라도 지금 한 200톤 정도 보관을 하고 있고요. 뒤쪽에 장석은 한 50톤, 저기 석회석은 약 100톤 정도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요 양으로 봐서는 하루에 다 사용하는 양입니다. 창고에 보관된 하루 사용 분량의 원료는 약 300톤 정도인데요. 유리 그릇 50만 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작업차의 버킷 하나당 대략 5톤 정도라고 하니 준비하는 원료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실어온 원료는 지하 통로를 통해 바로 공장 안으로 옮겨집니다. 공장으로 들어온 원료는 자동으로 용해로로 이동하고 계속해서 내부로 밀려 들어가는 시스템인데요. 규모만 해도 유리 식기 단일 용해로 기준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용해로 안쪽은 엄청난 화력의 불꽃이 거세게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해로에서 녹인 유리물은 이동 통로를 통해 생산 설비로 분배됩니다.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용해로 덕분에 공장 내부는 현기증이 날 만큼 덥습니다.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유리물의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바로 제품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높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료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업자가 용해로 안쪽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뭐 확인하신 거예요? 용해로 내부의 이제 내화물 상태나 이제 터너의 프레임이 잘 나오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합니다. 여기는 지금 용융된 유리물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 끝에 유리물들이 모여서 제품 크기에 따라서 유리물을 잘라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유리 밀폐 용기의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되직한 형태의 유리물을 정확한 타이밍에 가위로 뚝뚝 잘라줍니다. 유리물이 마치 미끄럼틀을 타듯 순식간에 라인을 타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붉은 열기를 내뿜는 유리물 덩어리가 금형 안에 안착했습니다. 프레스 방식의 금형이 서로 맞물리면서 제품의 모양을 꾹 눌러 잡아주면 순식간에 밀폐 용기 형태를 갖춘 그릇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업자가 공중에 매달린 공을 당겨 뭔가를 조종합니다. 제품 설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 유식물 위치를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좌우, 앞뒤 그 방향을 맞춘 겁니다. 하루에 서너 번 지금 변하니까 유리물 위치가 변해서 수시로 좀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힘들 것 같아요. 덮고 힘들죠. 이게 네. 그래서 다 주마등을 이렇게 하고 심할 경우에는 헤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장 내 기계 소음이 워낙 크다 보니 청력 보호구의 착용은 필수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작업장 곳곳에서 쉴 새 없이 치솟고 있는 불꽃입니다. 금형 온도는 400도, 용해로에서 끓고 있는 유리물의 온도는 무려 1500도입니다. 그 외에도 유리 용기 생산 과정에서 불을 사용하는 공정이 많다 보니 잠깐만 작업을 해도 그야말로 온몸이 땀으로 샤워를 한 듯 흠뻑 쳤습니다.
공장 안은 365일 24시간 내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 온도가 지금 한 50도 가까이 되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장 곳곳에 강력한 바람이 나오는 냉풍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업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에어컨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업이는 계시네요. 구겹을 끼지 않으면 작업이 안 됩니다. 작업이 안 되세요? 굉장히 위험하고 오른손을 하다가 뜨거워서 왼손으로 하고 왼손을 하다가 뜨거워서 오른손으로 하고 계속 땀을 계속 흘리고 한여름에는 진짜 속옷까지 다 젖어요. 벌떡. 특히 젖은 장갑은 절대 안 되고 아, 왜요? 젖은 장갑은 그 열기 전도율이 빨라서 조금만 뜨거워도 금방 쏟아져요. 장갑을 자주 갈아 끼고 젖은 장갑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고 나면 하다 보면은 손에 땀이 나잖아요. 속 장갑이 젖어 안에 장갑이 젖은 장갑을 끼나 위험해요. 그 시각 생산 라인. 이제 막 성형기를 빠져나온 유리 밀폐 용기들을 집게로 집어 뚫어지게 바라보며 확인하더니 가차없이 던져버립니다.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아깝게 버리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희가 제품을 저 집게로 집었기 때문에 저 집게로 집은 거는 아직 냉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제품에 결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버리고 있는 겁니다. 제품 확인한 제품은 다 버리고 불량 검사를 위해 집게로 집은 제품은 손상이 있을 수도 있어 모두 폐기합니다. 그렇게 걸러낸 용기들이 다음 공정으로 향하는데요. 또다시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품 성형 기술에 보면은 모서리 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운데 이 캡을 잘 안착시키기 위해서 모서리 부분을 물속으로 연마를 해주는 공정입니다.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불로 연마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방향에서 열을 가하게 되면 한쪽만 연마가 되기 때문에 상중하 세 방향에서 열을 가해 제품 전체가 고르게 연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마 단계를 거친 밀폐 용기는 일반 유리 그릇과 다른 특별한 단계를 하나 더 거치는데 바로 강화 과정입니다. 성형을 하고 가하로까지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7분입니다. 너무 길게 하면은 제품의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하로 들어가기 전에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열 강화 유리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연마 단계까지 거친 밀폐 용기에 다시 열을 가하고 난 후 찬바람으로 냉각시켜 그릇의 강도를 강화해 줍니다. 10m의 강화로를 지나온 밀폐 용기가 향하는 다음 단계는 일일이 작업자들이 육안으로 분량을 확인하는 1차 육안 검사입니다. 뜨겁지 않으세요? 많이 뜨거워요. 저희 장갑 3개 챙겨요. 장갑을요? 예. 그래서 사진찍고 저희 뒤로 있는 이유가 화상 입어요. 뜨거워서 화상 입어서. 그래서 할만해요. 할만해요. 아직 그릇 온도가 50도 가까이 돼 손으로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한쪽은 끄세요? 얘는요, 조각구 절참이에요. 절참 분량이에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아, 분량이 어디 가요? 예, 예. 여기 절차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결함인데요. 작업자들은 순식간에 골라냅니다. 이렇게 걸러낸 불량품들은 바로 폐기 처분됩니다. 1차 유관 검사를 마친 밀폐 용기는 곧바로 표본 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차출됩니다. 190도 이상 달궈진 그릇을 20도 이하의 냉수에 집어넣어 열 충격에 의한 내열성을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아직도 김이 피어오르는 걸 보니 그릇이 얼마나 뜨거운 상태였는지 짐작이 가네요. 다음은 다이아몬드 커팅 힐로 밀폐 용기를 긁어 깨지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인데요. 만약 파손이 발생한다면 그 시간에 생산된 제품은 모두 폐기됩니다. 바로 세 번째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1m 높이에서
쇠구슬을 그릇의 표면에 떨어뜨려 외부 충격에 얼마나 견디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세수하세요? 이게 거의 한 시간마다 이렇게 12개씩 하고 있어요. 다음 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본사를 찾았습니다. 마케팅팀과 디자인팀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소비자에 따르면은 보통 이제 두세 조각이 가장 많이 남고, 그리고 얘를 어떤 지퍼백이라든가 위생 봉투라든가 담아서 보관하기에는 친환경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런 소비자 입장을 반영을 해서 이러한 제품을 기획을 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대신 유리 용기를 찾는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출시되는 유리 밀폐 용기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생산부터 이제 포장까지 전부 다 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타 업체 대비 약간 그런 품질 개런티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출되는 나라별로 포장재 디자인부터 제품의 종류까지 달라 개발 단계부터 신경 쓸 것들이 많습니다. 미주나 호주, 유럽 쪽에서는 기능적인 이미지들을 중요시 여겨서 오븐에 사용된다는 그런 기능적인 느낌들을 좀 강조해서 표현을 패키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회의. 무려 90여 개국이 넘는 나라에 수출하다 보니 코로나 이전엔 해외 출장이 잦았는데요. 요즘엔 대부분 화상회의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If when the canister production is done, and you have inventory for canisters, because you got to do a minimum run on the canisters. I mean, factory is still checking the production schedule, I think. Because of the Okay. bottle guys, Yeah. they're using the IS machines, right? So I think I can squeeze in next week. It took us a while, but 화상 통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보통 메일이나 전화로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담당이 미국 쪽이기 때문에 시차를 좀 맞추기 위해서 아침이나 아니면 한국 시간으로 저녁에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91개국에 7억 개 이상이 판매됐다는데요. 북미와 유럽뿐 아니라 요즘엔 남미와 동남아에서도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유리는 솔직히 밀폐 용기는 거의 저희만 만들고 있고 저희가 제일 크고, 그리고 이제 그 전시회 나갔을 때 사람들 와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 했을 때 뭐 좋아하는 부분이냐 이런 거 보면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출장 갔을 때 그냥 그 외국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동남아도 가봤고 미국도 가봤지만 그 매대에 저희 제품이 깔려 있을 때 느끼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수출해가지고 깔아놓고 이제 판다는 것 자체가. 네. 다음 날 유리 밀폐 용기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작업자들이 분주합니다. 오늘은 유리 밀폐 용기 생산 과정 중 가장 긴장되는 작업이 있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작업일까요?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 위해 몰드라는 것을 12개를 한 번에 빼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해야 돼요. 밀폐 용기의 크기에 따라 유리물이 나오는 용량을 조절하는 부품인 오리피스를 먼저 교체해야 합니다. 오리피스를 빼낸 자리는 유리물이 식으며 빠르게 탄화물이 생기기 시작해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요. 그대로 두면 부품 교체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이물질로 인해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엄청 오래 걸리시는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작업하시는데요? 네. 굳어가는 유리물을 녹이기 위해 토치를 사용해 고온의 열로 녹여주는데요. 그 열기가 너무 강해 토치를 들고 있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손이 뜨거워가지고 잠깐 식히는 거예요. 아, 여기 지금 높은가 봐요. 네. 이제 새 오리피스를 설치할 차례. 떨어지는 유리물을 자르고 설치해야 해서 여간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교체가 끝나고 잠금 장치도 단단히 조여줍니다. 유리물의 온도가 높다 보니
새로 설치되는 금형의 예열이 꼭 필요한데요. 뜨겁게 예열된 30kg이 넘는 금형을 빠르게 설치합니다. 설치 후 새 금형에 작업자가 뭔가를 바릅니다. 수압이 달라지면은 차량의 공기 이미지 자연에서 공기에 달라지는 상태가 달라집니다. 금형 교체가 마무리된 후 작업자가 처음 떨어지는 유리물을 잘라 그릇에 받아들고는 서둘러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잽니다. 그리고는 같은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제품마다 중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제품에 맞게 중량을 맞춰줘야 돼요, 중량을. 중량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렇게 맞아요? 아니요, 아직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 드디어 금형 교체를 한 후 첫 번째 그릇들이 찍혀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어쩐 일인지 모두 불량품입니다. 찍혀져 나오는 제품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는 족족 버려집니다. 성능이 제대로 나올 때까지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계속 찍어서 반대품이 나오면 그때가 뒤로 현장 작업을 합니다. 금형 교체 후엔 일정 시간 동안 불량 제품이 생산되는 것을 피할 수 없어 초반 생산품들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정상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됩니다. 쉴 새 없이 찍혀 나오는 유리 밀폐 용기를 작업자가 매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과정인 포장. 나라별로 제품도 다르고 포장재와 설명서의 언어도 달라 10개의 포장 라인으로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포장 인원만 12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유럽이나 미주 포함해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90여 개 국가로 지금 수출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각 국가별, 그러니까 바이어별 원하는 그 포장 사양, 그다음에 니즈가 다 지금 틀리고 다양해가지고 미주나 이제 유럽 쪽은 한 개가 아니고 좀 그 여러 개가 세트로 된 거를 좋아하는 거고요. 동남아 쪽은 그 세트가 아니고 좀 반품으로 된 거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 포장량은 대략 20만 개 정도입니다. 자부심도 생기고요.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마트 같은 걸 갔을 때 우리 물건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 있으면 저 한번 쳐다보게 되고 좋아, 기분이 좀 좋습니다. 포장을 마치고 하나씩 쌓이는 박스들. 독일을 시작으로 미국과 필리핀, 이번엔 캐나다까지 정말 나라도 다양합니다. 창고엔 한눈에 봐도 엄청난 양의 물량들이 쌓여 있는데요. 대략 120만 세트 정도 되는데 15일 정도의 출고 물량입니다. 오늘 출고되는 수출 물량을 컨테이너에 싣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모두 미국의 한 대형마트에서 주문한 물건입니다. 컨테이너를 가득 채우고 나선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식별용 넘버를 달아 마무리합니다. 밀폐용기는 가정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용하는 거 보면은 그 뿌듯함으로 보람차게 일을 하고 있죠. 작업자들의 정성으로 만든 그릇이 바다 건너 먼 미국의 가정에서도 유용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